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지금 이 시각 법무부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심사 결과를 토대로 가석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인데요. 재계와 시민사회가 극명하게 의견을 보이고 있어서 결과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과연 구치소 문 앞을 나올 수 있을까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여부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최 변호사님, 지금 법무부에서 이 시간 현재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가석방 여부,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어떤 기준 또는 뭐 판단, 근거 이건 어떤 걸 토대로 결정을 하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모든 게 법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네. 형법의 그 기본적인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형법 같은 경우에는 징역형을 받았다 한다 하더라도 형의 정상, 그러니까 그 모범수일 것, 그리고 또 그 전체적으로 형기의 3분의 1 이상 지나갈 것, 이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구체화하고 있는 대법원과에서의 어떤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 기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모범적인 그 수용 생활을 해야 되는 건 기본이고 모범적인 수용 생활.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적어도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는 형기의 60% 이상을 살은 경우에 이제 그 가석방 심사 대상으로 올리는데요. 실제 올 초까지만 해도 형기 전체 중에 한 80%를 살아야 된다고 했지만 공교롭게도 뭐 이번 코로나 사태라든가 이런 거 아시다시피 구치소나 교도소에도 코로나가 계속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 전체적인 형의 기준이 조금 더 낮아져서 최근에 있어가지고는 형기의 60% 정도를 난 케이스에서도 이제 가석방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재범의 위험성 그리고 또 교정 성적 그리고 그 해당 범죄와 그 범죄의 죄질과 동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거쳐서 최종 판단을 하는데 오늘처럼 법무부에 있는 그 가석방 심사위원회 위원장님은 법무부 차관님이십니다.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이시고 차관인데 또 몇 분 어떤 분이 계세요? 그 외에도 이제 그 교정국장 그리고 또 이제 그 검찰국장 나아가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그리고 그 일반 법조인의 교수와 법조인들도 이렇게 다 같이 있는 그래서 전문가뿐만 아니고 일반인의 의견까지도 다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필터링을 몇 번 거칩니다. 예비 심사가 있어서 예비 심사가 있는데 예비 심사에 통과한 사람만 이제 모범수로서 상실을 하는 것인데 지금 오늘 문제가 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봤습니다만 상당히 모범적으로 어떤 수용 생활을 하고 있고 몇 달 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충수염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특별하게 외부에 가서 술을 받지 않는다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 결국 나중에 복막경으로까지 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생활을 굉장히 좀 규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들 내부적으로 이제 어필한다고 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와 같은 형기라든가 이 재범 위험성, 교정 성적, 범죄 동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텐데 아마 이 시간 지금 법무부에서 이 치열한 어떤 토론이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을 한번 드리니까 형기, 교정, 성적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뭔가 조금 이제 좀 약간 최 변호사님 말씀하면 조금 긍정적으로 느낌이 들리는데 우리 서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기준 또는 그간의 수용 생활 정도 그것만 또 판단한 거는 아니겠죠? 여러 가지 다른 변수도 좀 있습니까? 예, 이분이 이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삼성의 CEO다 보니까 이제 국민 여론도 이제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제 수용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모범적이냐,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사회에 나갔을 때 재범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여부를 이제 판단해서 일반 그런 수감하는 분이라 그러면 그런 것들 판단해야겠죠.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이분이 이제 단지 삼성그룹의 CEO고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면서 삼성의 어떤 그 동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를 이분이 나가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제 가석방 시켜야 된다는 논리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모범적인 형생활을 하고 뭐 기타 이제 형평성에 맞게 이제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이제 가석방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뭐 존중해야 줘야겠죠. 근데 이분이 삼성전자를 나가서 마치 이렇게 지금 어려운 의사결정 못하는 거를 대신 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이제 구세주 역할을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거든요. 이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가정이 있는 거죠. 이분이 CEO로서 나갔을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했다. 했을 때 삼성전자가 주가도 올라가고 계속 실적이 경쟁력이 좋아진다. 이런 가정이잖아요. 반대로 이분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못했다. 상당한 오히려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그 오히려 과거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상당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나라 재벌그룹의 어떤 오너 경영자들이 상당히 합리적인 의사결정에서 우리 경제가 발전해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려진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삼성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그 참모 경영 스타일의 그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IMF 외환위기 때 그 대우자동차를 인수를 하고 싶은 생각이 오너 경영이 있었거든요. 그때 삼성이 이제 대우자동차 인수하면 안 된다는 논리를 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IMF 위기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는 삼성이 그걸 상당히 발전했던 거. 그게 사실 재무부에 있던 여러 가지 참모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과연 이재용 CEO가 나와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못했을 때 오히려 기업이 더 피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리더의 역할을 강조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지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 그런 것도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그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거는 그 법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법에 정하고 있는 가석방 요건에 재벌의 경제적 기여 가능성은 요건이 없습니다. 가석방 요건에? 가석방 요건 자체가 말씀드렸듯이 재범의 위험성, 교정성적, 범행의 동기 같은 그런 부분인 것이지 재벌의 국가에 대한 기여 가능성이 요건이 아닌 것이죠.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면은 재벌이라고 해서 특혜를 줘도 안 되지만 재벌이란 이유로 법에 정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잘못됐다. 한마디로 재벌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줘도 안 되지만 재벌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되고 그게 핵심이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에 정한 요건에 맞으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그 가석방을 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그 CEO로서 석방을 했는데 나가가지고 투자를 열심히 하고 해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요건인 것이지 그 사람 자체 이재용 부회장이 형법과 그 형법의 위임을 받은 그 법무부의 예교에 따른 요건을 갖춘지 여부 그것이 어떤 그 가석방을 하는데 핵심적인 요건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가석방이라는 것은 행정 절차일 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아까 얘기하는 것은 나와서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 것은 그건 어떻게 보면 물론 뭐 거기에서 재범의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분이 나와서 국민 경제에 어떤 식의 영향을 미치고 그분이 나와서 삼성전자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서 그 주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그게 핵심적인 요건은 아니란 거죠. 오히려 그걸 넣으면은 그걸 이유로 해서 오히려 특혜가 되거나 아니면 그걸 이유로 어떻게 보면 불이익할 수 있는 요건을 법에 없는 요건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그 재벌로서의 어떤 경제적 기여도 이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는 거거든요. 마치 이것은 뭐냐면은 옛날에 기업인들이 형법 죄에 갔는데 이른바 3년 5년 법칙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앞으로 5년간 형을 유예한다라고 하는데 그때가 경제의 기여도 이것을 얘기를 계속하면서 풀어줬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또다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의 특혜 논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에 있어서의 기본적으로 형을 제대로 살았는지 그 기간이 채워졌는지 이 부분을 위주로 판단을 하되 말씀드린 어떤 그 국민의 법 감정 이런 부분은 보완적으로 하나 어떤 고려해야 될 요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 교수님은 가석방으로 인한 게 과연 삼성의 어떤 큰 투자 결정 이런 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느냐 또는 주가 이런 데에 대해 경제적인 고려를
하는 건 좀 곤란하다 이런 예, 저도 말씀이시잖아요. 큰 폭에서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 동의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분이 일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수감자라고 했을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일반인들이 고려받는 가석방 요건에 적용받는 게 맞죠. 근데 일부 이제 언론이라든지 그분들이 이제 재계에서 이제 탄원서를 놓고 그분이 이제 출소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논리 중에 하나가 삼성의 주요한 의사결정, 그렇죠. 국민경제의 기여도 이런 쪽에 연구시키는 건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관련해서 하나만 좀 궁금한 것이 아까 변호사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 형기의 원래 80% 정도 지나면 가석방 대상자로 심사를 했다는데 기준이 왜 지난 4월에 60%로 낮아졌고 이재용 부회장은 60%를 갓 넘겼잖아요. 좀 공교로운 측면이 있는데 이건 뭐 이재용 부회장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기준 자체가 이제 법무부고 그렇다 보니까 법무부에 많은 그 기자들이 바로 그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와 같이 이제 80%에서 60% 형기 사는 것으로 낮추는 첫 번째 수혜자가 왜 하필이면은 이재용이 돼야 되느냐 하는 그런 어떤 노동계라든가 일본 그 서민들의 어떤 특혜가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인 것 같은데요. 저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좀 감정적으로는 좀 공감된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만 그렇게 낮춘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조금씩 그와 같은 가석방의 요건을 많이 완화해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석방 완화 흐름이 있었다 그런 그렇죠.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사실 지금 전국적으로 교도소가 과밀 상태입니다. 아, 교도소가 굉장히 꽉 찼다. 그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코로나도 지금, 있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건 그런 그 옛날에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겪었던 분들 보면은 정말 이렇게 40도를 웃도는 그런 여름에도 바로 옆에 진짜 한 평도 되지 않는 개인 공간에 살다 보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밉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행령과 그 수용자 관리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조금 낮춰서 가석방을 조금 더 이렇게 예전보다는 완화하는 그런 기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있어서는 코로나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때 코로나가 창궐했다라는 정도로 수용자 어떤 그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 시점에 있어서 어떤 그런 전체적인 그 흐름의 어떤 코로나 상태라든가 아니면은 그 전체적인 과밀 수용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 부분을 낮춰왔는데 공교롭게도 그에 따른 혜택을 이재용 부회장이 보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에는 시킬 수는 없다는 게 지금 법무부의 공식적인 답변인 것입니다. 그렇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규정의 혜택을 보는 것만은 틀림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이제 행정적인 절차라고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건 어떨까요? 지금 삼성물산 제일모직과 합병 문제라든지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과 가석방 결정에 좀 연관 관계가 있을까요? 어디에서? 글쎄요,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사전 그 예비 심사 과정에서도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모범 이제 그 수감자라고 해가지고 가석방을 시켰는데 또 다른 범죄로 인해서 다시 들어오게 됐다.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비 심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분이 지금 재판 소송 중인 게 있는지, 그다음에 또 지금 조사받고 있는 문제가 있는지. 근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프로포폴 복용으로 해서 8월 19일 날 이제 재판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건으로 인해 가지고 1심 재판 중이잖아요. 그럼 이분이 모범 수감자로 이제 평가를 받아서 다시 이제 가석방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이제 재판을 통해 다시 또 수감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요건이 지금 가석방에 상당히 이제 주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요건과 맞물려서 이 재계나 이런 데서 이제 이분에 대한 사면 논의도 조심스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가석방이 되면은 이분이 자유로운 여러 가지 경영 활동도 제한을 받고 상대적으로 이제 주요한 의사결정을 목표로 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받으니까 이제 특별 사면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지금 가석방하고 사면하고 사실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지금 사면은 대통령의 정치적 결정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어떤 그 규정에 의한 그 하나의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이거를 좀 혼란시키면서 삼성의 또 경제 기여도 이렇게까지 막 섞이게 되면 상당히 의사결정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의견이 좀 다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그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을 기각하면서 그때도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과연 소명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나아가 이게 그 도주의뢰라든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번 가석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까 했을 때는 좀 의문점이 있고 직접 관련이 없겠다. 예, 없을 가능성이 높고 보시기에는. 나아가서 그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기소를 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무부에 있는 기소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문이 있기 때문에 기소해서는 안 된다 쪽에 의견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를 했던 사건이고 그리고 그 기소를 하기 전에 사실은 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이 기각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에 의해서 영장까지 기각된 사안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이유로 가석방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당한 결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지금 그 일부 그 법조계에서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예비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건으로 기소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사건의 어떤 담당 검찰이라든가 법원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있어야 되는데 그걸 좀 어겼습니까? 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인가 하는 의혹을 제기했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혜라든가 이런 것이 없고 적법 절차는 다 지켰다. 이런 식으로까지는 지금 답변해 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현재로서는 가석방 절차를 진행하는 데 큰 무리는 없다. 나아가 아까 프로포폴 얘기를 했는데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도 상습성이 있으면 그걸 이유로 해서 다시 뭐 그 실형이 나오거나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양이 많지 않고 초범이고 할 경우에는 그것을 이유로 해서 구속되거나 그런 케이스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쨌든 간에 다른 범죄가 있는 상황 속에서 가석방 심사 예심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일정 부분 특혜가 아니냐 그런 논란은 있을 수 있다. 저도 그건 인정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최고 기업의 CEO의 이 가석방 여부를 저희가 토론하는데 이걸 뭐 주가와 연결해서 얘기한다는 게 조금은 구차하지만 주가가 올라갔다가 조금 보합세로 조금 약해지는 느낌인데 이 사면 여부 또는 가석방 여부가 주가에 영향을 지금 주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까? 뭐 100% 주가 영향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과거에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 수감 당시에도 주가가 뭐 등락은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이 단기로 투자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장기 투자하실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에 미치는 주가는 적이다. 상당히 제한적이다.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뭐 한때는 10만 원 이상 가는 거 아니냐 하다가 8만 전자 아니고 7만 전자까지 얘기를 하면서 왜 이제 실적은 이렇게 좋은데 주가 안 오를까?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이제 그 2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 54%나 늘었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 같은 경우 12조 5천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18년 그 2분기인가요? 기준 17조 원 이상 실적 낸 거 이후로 11분기 만에 가장 최고 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왜 실적을 이렇게 많이 내는데 또 외국 기업들 같은 경우 인텔이나 또 이런 애플이나 이런 IT 기업들 같은 경우 실적하고 주가하고 비례하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왜 그러냐? 제가 볼 때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펀더멘탈한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그 IT 기기나 자동차의 그 비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어요. 근데 지금 비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많은 거에 비해서 이제 공급 차질이 빚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사실 비메모리 공급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메모리에서 강자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메모리가 이제 IT 기기나 자동차에 들어가는데 이제 부수적으로 메모리 기기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수요가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 부진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수급 측면에서 보더라도 삼성전자의 주가는 우리나라 대장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가지고 이게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일정 기대 수익률 이상으로 오르게 되면 애초에 그 삼성전자 투자 비중 한 20% 가져갔을 때 주가가 많이 올랐다 생각해서 25% 정도 됐다 그러면 5% 정도 이제 수익을 워낙 20% 맞추기 위해서 다시 내다 파는 거예요. 이제 공매도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뭐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하거나 결과적으로 이게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 이 리밸런싱 과정을 통해서 자꾸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려고 하면 떨어지는 거거든요. 못 오르는군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난 그 2분기 실적 나왔을 때 이틀 동안
이틀 동안 외국인들은 5천억 이상을 내다 팔았어요. 기관들은 3천억 이상 팔고 8,500억 정도를 개인이 샀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그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다고 봤을 때 예. 주가를 오르는데 상당히 이제 그 차익 실현하는 것도 하나의 수급 측면에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펀더멘털하고 수급 측면에서 문제인 거지. 이재용 회장이 나오나 나오지 않냐는 뭐 단기적으로 조금 주가에 영향을 주겠지만 큰 선에서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큰 면에서 볼 때는 가석방 여부가 삼성전자 주가에 별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 그렇지만 오늘 주가는 좀 등락이 조금 있는데 최 변호사님, 이 정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여권의 의중도 꽤 중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권의 의중, 청와대 생각은 어떻게 지금 파악이 됩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 그리고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라고 합니다. 박범계 장관의 최종 결정이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과연 박범계 장관 개인의 의견일까요? 결국 예비 심사를 통과해서 본 가석방 결정의 그 대상에 올라왔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청와대의 의중이 간접적으로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하는데요. 네. 아마 지난 아마 6월달에 교수님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그때에 그 다시 이 문제를 논의를 했었는데 그 무렵에 이제 우리나라 그 경제 단체장이 다 그 청와대에 가셨고 그 전에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기업 총수들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 앞에 가서 이제 400억 불 이 투자 보따를 예. 풀어놨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이제 그 전후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가셔가지고 이 한미 관계 복원을 되는 그래서 한국에 오셔서 한국 경제단체장을 모아놓고 굉장히 고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에 이제 SK 부회장을 비롯해서 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내지 가석방을 건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전체적인 어떤 청와대의 기류가 변화한 것도 아마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는 좀 더 냉담했었죠.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대통령으로서 사면권이나 이런 걸 행사를 할 때 뇌물, 또 배임, 횡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급적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경제 운영을 함에 있어서 대기업의 어떤 영향력이나 이런 부분을 배제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걸 했는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의중을 간접적으로 읽을 수 있고 나아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왼쪽 의견에 있는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이 부분을 상당히 반대할 수 있고 특히 뭐 민주당의 이탄희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돈도 실력이냐 이것을 입증하면 돈이 실력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공리공론이 아니고 현실론의 어떤 그 발을 딛고 봤을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실제로 이제 그 민주당 내에서도 중진들 중에서도 사면까지 허용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어도 현재까지를 봤을 때는 조금 더 긍정적인 어떤 가능성에 저는 그래요? 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뭐 이재명 관심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재벌이라고 특별히 불이익을 줄 필요 없다. 사면에는 반대하지만 가석방에 대해서는 조금 융통성 있는 입장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 이른바 대권 잠룡들 같은 경우에도 4인 4색 다양한 어떤 스펙트럼을 내고 있는데요. 일부는 물론 그 부정적인 얘기도 하는 부분이 없진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제 살리기 내지는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라는 그러니까 결과의 자체에 대해서 논하기보다는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 것 자체가 잘못됐냐 그거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정도로 그 얘기를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보다는 최근에 어떤 코로나 이후에 경제 상황이 녹록치가 않고 또 중국과 미국의 경제 전쟁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반도체의 패권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조금 더 어쨌든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는 것들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데 재계는 사면을 요구하잖아요. 만약에 가석방이 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할 때 그러면 경영 활동을 제대로 할 수는 있습니까? 가석방 가지고만으로도? 일단 가석방이 되게 되면은 이제 특별경제 가중처벌법 위반, 5년 동안 이제 취업 금지, 해외여행 제한 여러 가지 경영활동 참여하는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제 물론 이제 그 지금 수감생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참모들하고 같이 의견 교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석방이 낫겠죠.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이제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CEO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런 측면에서 또 오히려 재계에서 정부나 이런 그 청와대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지금 특별 사면 그 요청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그 가석방은 이제 말 그대로 일반 수감인들 평가하는 측면에서 이분이 얼마나 모범적으로 수감 생활했는지에서 평가하고 사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의사 또 결정을 해야 될 문제고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그 국민 경제 측면에서 삼성이 기여하는 데 있어서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이 과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또 정치적 측면은 어쨌든 대통령이 결정하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고려될 것 같습니다. 네. 가석방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사면에 대해서 이 홍남기 경제부총장이 곧 경제5단체장을 만나잖아요. 경제5단체장 이제 사면을 요구할 텐데 어떻습니까? 가석방 상태의 경영이 불확실 참여가 쉽지 않으니까 이제 특별 사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정치권, 청와대 이런 데 사면까지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인 거죠. 사면을 하려고 하면은 지금 해버렸어야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저 또한 개인적으로 가석방은 가능하지만 사면은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왜냐하면은 사면은 형이 확정된 범죄를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이른바 그 국정농단과 관련된 뇌물 공여는 벌써 이미 형이 확정돼서 그렇죠? 살고 있습니다만 삼성바이오를 비롯해서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것은 그것이 유죄건 무죄건 간에 어쨌든 지금 기소돼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아직까지 재판이 확정된 것에 사면하고 나중에 이거 물론 무죄가 나오면은 뭐 사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다만 예상 그 어떤 뭐 본인들이 주장과 달리 유죄 확정되면 또 다음번에 또 사면하겠습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가석방이 법률적으로 그 청와대나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이다. 그리고 추후에 예를 들어서 그것이 뭐 크리스마스가 될지 아니면 내년 3.1절 특사가 될지 아니면 그 차후에 이제 그 집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면 논의가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다만 가능하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정말 그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가지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크리스마스건 언제건 해서 사면을 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삼성바이오를 비롯한 그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공소 취소를 해버리면은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재판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렇지만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 검찰이 기소했는 것을 공소 취소해서 물어 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사면을 요청하지만 그 법무부와 이 청와대도 그러한 부분이 법률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가석방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가석방이 결국 삼성으로서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인데 지금 반도체 경쟁이 마치 국가 대항전이 됐지 않습니까? 국가가 명운을 걸고 싸우고 있으니까 지금 삼성전자 상황이 어떻습니까? 인텔 치고 나오고 있고 중국 TSMC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그동안에 이제 그 메모리 쪽의 강자로 이제 부각이 되다가 최근에 사실 파운더리 쪽 사업이 상당히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비메모리 쪽 그 수요가 많아지면서 이제 그 팹리스라고 하죠. 미국의 주요 이 팹리스들이 이제 주문을 이제 어느 기업에다 넣어서 그걸 주문 생산하느냐. 그게 사실 위탁 생산하는 게 이제 TSMC 아닙니까? 이제 50% 이상 시장 점유하고 있고요. 이제 과거에 삼성전자가 10% 정도 점유율 안 되는 한 6.7% 정도 점유율 가지고 이제 2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뭐 그 밑에 이제 글로벌 파운더리 업체도 있고 하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업체에서는 이제 2위인데. 근데 최근에 이제 인텔이 사실은 이제 이 시장에 들어온 거죠. 인텔이 들어오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파일을 나눠 먹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글로벌 파운더리라고 하는 미국의 또 주요 그 위탁 생산 업체를 인수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상당히 그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면서 삼성의 어떤 그 이런 시장 점유율에 상당히 위축을 가져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캐시카우 역할만 하는 겁니다. 이게 반도체나 모바일 그 스마트폰에서 이익은 많이 내고 있는데 미래가 불투명한 기업으로 인식이 되면서 실제로 지금은 많은 이익을 내면서도 주식
시장에서는 주가가 이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간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 그의 진출을 본격화하든가 투자를 하든가 아니면 파운더리 인수해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인텔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 파운더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그게 반드시 성공 시나리오로 볼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인수를 했을 때 지금 AMD가 글로벌 파운더리의 주요 고객인데 AMD가 사실은 이제 글로벌 파운더리하고 이제 등을 질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지금 인텔이 인수를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지금 M&A를 한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삼성전자가 2017년도에 하만 전장업체 인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적 별로 안 좋아요. 그 이후에 오히려 실적이 별로. 지금 요번에 삼성전자에서 지금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그 IM 사업부가 지금 48%, 그다음에 DS 사업부가 DS가 반도체죠. 40%. 그다음에 C 가전 지금 12% 정도, 하만 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017년도에 하만 인수한 게 뭐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M&A 성공 딜이라고 볼 수도 없거든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CEO가 나와가지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게 중요하지 M&A 하고 투자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요한 판단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최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 시청자들이 보내주는 많은 댓글에 대체로 유전무죄라는 비판도 있지만 뭐 가석방 해라, 사면해라 이런 쪽 의견이 조금 많은데 변호사님 파악하시기에 어떤 국민들의 의중은 어느 쪽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오늘 이거 오기 전에 오늘 점심 때 제가 이 방송 온다는 얘기를 안 하고 저희 법인에 있는 20대, 30대, 40대, 50대 변호사님들한테 여쭤봤습니다. 사면 가석방 찬성하냐고. 한 80~90%가 동의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요? 저는 이 부분이 저런 부분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액면 분할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옛날엔 100만 원이 훨씬 넘어서 한 주 사기도 오래였었는데 지금은 4만 전자로 돼서 10만 전자까지 가면서 동학개미운동에 많은 국민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서는 긍정적이고 좋은 뉴스를 많이 지금 바라는 그런 입장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어떤 여론 입장, 실제로 여론조사했는 결과도 국민 3명 중에 2명 이상, 60~70% 이상은 좀 더 경영권의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해준 취지에서 찬성 쪽이 의견이 높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회의를 시작한 지 꽤 됐는데 뭐 결론이 아직 안 나온 걸 보니까 상당히 토론이 좀 이렇게 난상 토론이 되지 않나 이렇게 추측도 되는데 조금 있으면 뭐 결과를 알 수 있겠죠? 네,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여부 토론 잘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지용 상명대 경학부 교수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